네, 돈 되는 보고서에서는 오늘 스몰캡 유망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스몰캡 김재현 애널리스트와 함께할 텐데요. 오늘 일자로 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 종목들 위주로 종목에 대한 스토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 얘기를 듣기에 앞서서 시장 점검부터 좀 해볼게요. 여전히 좀 답보 상태인 시장이어가지고요. 네, 네. 지수도 좀 약간 빠지지도 않고 또 오르지도 않고 하루 오르면 하루 빠지고 이런 계속 변동성 장세 보여주고 있고 그냥 좀 재미없는 장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럴 때일수록 사실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일단 실적이 좀 담보가 되는 종목. 그리고 급등한 종목들 말고 오히려 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좀 사는 것이 안전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자료 3개를 좀 발간을 하고 왔는데 그 종목들도 좀 실적 안정성이랑 좀 차트도 좀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좀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개장 전에 한 7시 반쯤에 네. 리포트가 3개가 나와가지고 저도 방송 전에 부랴부랴 좀 읽고 왔는데 그러면 5월 25일 오늘 일자로 나온 리포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 종목이 나왔던데 하나씩 들어볼게요. 먼저 SK 렌터카입니다. 지금 제주도 렌터카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1분기 실적 자체가 원래는 비수기예요. 사실 렌터카를 1월달 1분기 때 많이 빌리진 않기 때문에 네. 1분기가 원래 비수기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이 이제 전년 대비해가지고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확실히 이제 해외여행을 못 가시다 보니까 약간 보복 소비 일환으로 제주도를 또 많이 가시잖아요. 제주도 쪽에서 단기 렌트카 쪽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실 내륙 지방의 단기 렌트는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내륙 쪽에 예를 들면 공항 근처에서 인천공항, 김포공항 이런 데서 렌트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 쪽은 오히려 좀 좋지 않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쪽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쪽에서 부진한 걸 메이크업하고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SK 렌터카는 단기 렌트가 위주인 회사는 아닙니다. 네, 보통 기업 같은 데서 장기 렌트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렌트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장기 렌트 부분은 실적이 꺾이질 않았어요. 기업들이 쓰는 이제 장기 렌트카는 꾸준히 실적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라는 거는 장기 렌트가 이 회사의 이제 기본적인 체력을 좀 마련해 준다라고 보고 여기에 좀 단기 렌트 실적이 올라오면서 실적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 제가 장기 단기 렌트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좀 재밌는 사업부가 있어요. 이 렌트카 사업이라는 경우에는 신차를 사서 렌트를 돌리고 3년이나 한 5년 정도 뒤에 이 차량을 다시 중고차로 판매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중고차 판매 매출이 매년 발생을 해요. 근데 최근에 이 차량 반도체가 공급이 안 된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차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중고차 가격이 글로벌리 좀 많이 뛰고 있어요. 미국도 많이 올랐고 네, 국내도 맞습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물론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미국처럼 중고차 가격이 많이 뛰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1분기가 작년 대비해서 한 10% 정도 중고차 가격이 뛰었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회사, 우리 이제 SK 렌터카 쪽의 실적으로 또 반영이 되는 부분이 또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2분기, 3분 올해는 계속해서 좀 그런 식으로 반영이 될 걸로 좀 보이기 때문에 장기 렌트는 꾸준하고 단기 렌트는 제주도에서 올라와주고 그리고 이제 중고차 가격이 상승하면서 중고차 매매 쪽의 실적도 올라오는 구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사실 과거에 이제 AJ 렌터카에서 SK 그룹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되면서 매년 좀 이제 SK 그룹의 이제 체력이 또 되다 보니까 매년 렌터카 수가 거의 매분기 7,000대에서 한 10,000대 정도가 좀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렌터카 회사라는 거는 렌트카 숫자가 늘어나는 게 이 회사의 이제 매출 성장이랑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룹의 전폭적인 좀 지원을 또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SK 렌터카 좀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 되실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반영해서 오늘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을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상향한 거는 제가 이 회사는 이제 목표가 산출을 할 때 PR이나 PBR 이런 걸 쓰지 않고요. 네. 이제 자산 가치 가지고 좀 제가 이제 산출을 합니다. 근데 렌트카 회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 렌트카 숫자가 이 회사의 이제 자산을 좀 대변을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제가 렌트카 수가 많이 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번에 목표 주가 17,000원으로 좀 상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렌터카라는 종목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자로 또 리포트가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 한미글로벌인데 제가 알기로는 건설 사업을 관리하는 기업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포인트들이 있나요, 지금 네. 시점에? 이 회사 실적이 1분기 실적에 보시면 영업이익이 60%가 뛰었어요. 네, 굉장히 좀 건설 관리, CM 이런 것들 하는 회사인데 왜 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회사가 1분기, 2분기 이제 올해 좀 수주 잔고가 많이 있는 부분이 네. 반도체 공장 건설입니다. 반도체 공장이랑 그 데이터 센터 이런 좀 첨단 CM 쪽이 수주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매출은 11% 정도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60%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마진이 굉장히 좋은 좀 양질의 수주가 올해 같이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한미글로벌이 또 올해 저는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재건축 시장에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건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신축에서는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근데 재건축은 이제 조합이 CM을 끼고 이제 시공사를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건축에서는 이 회사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또 올라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한미글로벌은 이런 재건축 수혜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실적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공장이나 데이터 센터 이런 건축 수주가 올해 많이 진행이 되고 여기에 추가로 재건축 수혜까지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사실 이 회사가 주가가 좀 많이 꿈틀꿈틀했던 거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랑 뭐 또 테마로 좀 엮인 적이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가 다시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차치하고서라도 실적 측면에서 좀 안정성이 보이는 종목으로 한미글로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미국의 그린 뉴딜 정책 모멘텀도 또 존재하는 종목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리포트 보니까 네, 그 내용이 맞아요.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왜 그건 말씀 안 해주세요? 이 회사 이제 자회사 중에 오텍이라는 미국에 있는 미국 자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CM을 하는 회사인데 사실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 업체가 그 시장에서 수혜를 받는 건 당연할 거고요. 미국이 그렇다라고 보면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뉴딜 관련된 이제 부양책을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내에 있는 CM사들은 실적 상향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한미글로벌 이제 연결 자회사 중에 이제 오텍이라는 앞서 말씀드린 오텍이라는 미국 CM사가 있기 때문에 오텍이 또 이런 미국 시장이 뉴딜 관련해가지고 뭐 정책이 수혜가 좀 예상되는 측면도 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미글로벌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매주 나와서 유망한 스몰캡 소개를 해주고 계셔서 제가 리포트 나올 때마다 꼼꼼하게 지켜보고 있는데 오늘 일자로 또 리포트가 3개나 나와서 저도 방송 중에 좀 꼼꼼하게 읽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일자로 나온 리포트가 포스코 ICT입니다. 1분기 실적은 좀 부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네.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네, 포스코 ICT는 사실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네, 매출도 빠졌고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을 했고요. 그 이유는 네. 뭐예요, 그러면? 사실 네. 매출이 빠진 부분은 수주가 하반기로 이연이 많이 됐습니다. 네. 이 회사는 이제 포스코 ICT 뭐 이름에서 보실 수도 있듯이 포스코 계열사고요. 포스코 캡티브 수주가 이 회사의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한 70% 차지를 하고요. 그렇다라는 거는 캡티브 수주가 밀리면은 매출도 이연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이연된 부분이고 들어와야 될 매출로 발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은 턴어라운드가 그냥 명백하게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실적이 안 좋게 나서 주가가 빠졌으면은 하반기는 좋다라는 걸 확실히 알기만 한다면은 이 부분은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거고요. 그래서 포스코 ICT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분기 실적이 안 좋고 2분기도 딱히 좋진 않을 겁니다. 네. 3분기, 4분기부터 좀 급격히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빠진다라고 하면은 그때 매수를 할 경우에 하반기에는 분명히 좀 먹을 수 있는 룸이 있다. 이런 저가 매수 포인트로 포스코 ICT는 좀 봐야 될 시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2분기까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낮춰야 하지만 하반기에 턴어라운드가 충분히 가능해 보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포스코 ICT 하면은 또 물류 쪽 스마트 물류와도 네. 연관성이 있는데 최근에 저도 고속도로 가면서 물류센터를 참 많이 찾아보려고 해요.
쪽이 워낙 또 뜨고 네.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스마트 물류 도입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이 회사한테는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이 회사가 실제로 작년에 한진에서 발주한 스마트 물류 시스템 거의 1,000억짜리 대형 수주를 했고요. 네. 사실 최근에 스마트 물류 회사들이 뭐 단순한 물류 창고가 아니라 스마트 물류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포스코 ICT가 좀 크게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포스코 ICT가 뭐 밸류에이션이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물류, 스마트 시티, 스마트 빌딩 이런 좀 4차 산업혁명의 좀 핵심이 되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밸류에이션은 비쌀 수밖에 없고요. 이 회사는 사실 과거를 보더라도 30배에서 항상 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 언더에 30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를 하시면은 뭐 충분히 좀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 잘 해주신 것처럼 네. 스마트 물류 쪽의 수주가 또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의 캡티브 수주와 대외 이런 스마트 물류 수주가 좀 동시에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밸류 30배? 그 전에도 네. 뭐 평균적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이쪽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과 좀 동등한 수준의 밸류인가요? 어때요? 타 업체와 비교했을 때는? 보통 이제 포스코 ICT를 비교할 때는 대기업 산하의 이제 SI 업체랑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다들 30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다 좀 비싸게 좀 고밸류를 받는 업종이긴 해요. 네. 섹터 자체가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SK 렌터카, 한미글로벌 그리고 포스코 ICT까지 오늘자 일자로 KTB 투자증권 스몰캡 팀에서 나온 리포트 내용을 기반으로 스몰캡 종목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